안녕하세요. 에번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 켈로이드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켈로이드가 생기는 원인은 제일 많은 거는 피어싱 후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생기는 거, 그 다음에는 염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어싱 후에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진물이 난다든가 고름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오랜 기간 반복이 되면 켈로이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귀를 뚫으신 다음에 진물이 흐르거나 골맞거나 이러시면 그 다음에는 그 귀걸이를 바로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생기는다는 거는 우리가 염증이나 그거에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귀에 뚫었을 때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귀 켈로이드도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몸에 켈로이드가 있다고 귀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 켈로이드를 수술을 하고 상처가 아무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켈로이드냐 아니면 켈로이드가 아니냐는 경계선은 한 6개월 되는데요. 6개월 전후에서 이제 가라앉는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는 큰 덜 걸리고 더 걸리기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 전후를 가지고 다 낫는지 아니면 이게 재발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흉터연고를 바르는 걸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터연고도 우리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흉터연고는 우리가 양파 추출물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계열의 두 가지 연고가 있는데, 실리콘 연고도 바르다 보면 그게 이제 뭉쳐서 이제 때처럼 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파 추출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좀 나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흉터연고를 굳이 안 바르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귀 켈로이드 수술의 보험 적용은 사실은 불가한 게요. 귀 켈로이드 발생 원인이 대부분 피어싱 때문에 생긴 겁니다. 피어싱은 미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미용 시술에 의한 후유증은 완전히 비급여의 항목이기 때문에 급여 적용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개인 보험에서는 이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귀에 생기는 켈로이드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 켈로이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피어싱을 해서 세 군데를 뚫었고 그 등에 한 군데만 켈로이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켈로이드의 정의는 상처가 생겨서 그 치유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서 증식해서 생긴다는 건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이런 케이스는 세 군데 상처가 났는데 한 군데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이론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켈로이드를 그 감염이나 염증에 의한 질환이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처음에 켈로이드를 환자를 설명할 때 보여주고요. 다음 케이스를 잠깐 보면요. 피어싱을 한 후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귀걸이를 제거하시면 처음에는 몽우리만 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을 때는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작을 때에 우리가 이거 켈로이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작을 때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귀 켈로이드가 이제 굉장히 커졌죠. 이렇게 하면 색깔이 빨가시면 이거는 더 아직도 커지는 겁니다. 모세혈관이 확장할 때면 되게 새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인 경우에는 더 커지니까 수술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켈로이드가 보통은 어느 정도 크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때는 켈로이드 덩어리가 있다 거기에 폭처럼 또 튀어나와서 켈로이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방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려면 수술도 어렵고, 이거는 옛날에 전부 다 절제했을 때의 상태인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귀 모양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귀 모양을 다 살려서 이제 수술을 가급적 해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보는 거에 60% 정도는 수술을 한번 하시고 이제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문제는 귀를 다 이제 수술하다가 연골이나 이런 것도 망가뜨려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귀 모양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 이제 꼭 이거를 완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도 두세 번 수술을 하고 왔는데 귀를 거의 망가뜨렸고, 근데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귀 모양은 만들어줬지만 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귀 모양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연고를 채취하기 위해서 귀 뒤에서 연고를 채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앞에서도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연고를 채취한 부위에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밖에서 균이 안 들어오서 타이트하게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연고를 다시 다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하 봉합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부 봉합도 해주고 이렇게 3중으로 봉합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켈로이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켈로이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귀 볼에 만약에 켈로이드 생겼을 때 다시 귀 뚫어도 되냐는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가급적이면 안 뚫면 좋죠. 상처가 안 나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켈로이드가 이제 당연히 안 생기기 때문에 좋으신데 문제는 그래도 뚫고 싶은 경우가 꽤 있고요. 깨끗하게 뚫고 그리고 수술한 자리는 뚫지 말고 그 옆에다 뚫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멍을 조금 크게 뚫어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뚫는 거는 권하지 않지만 뚫은 후에 잘 관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를 묶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귀를 수술하고 이걸 머리를 자꾸 덮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머리카락에 있는 균들이 이 상처한 수술에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게 켈로이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우리가 머리로 가려놓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니시는 게 좋고 3개월 정도까지는 소독만 해주고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개월 후에는 만져서 덩어리가 있으면 병원에 주기적으로 와서 이게 커지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사그라질 건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6개월 이후에도 딱딱한 게 남아있다. 저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 켈로이드가 생기는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귀 켈로이드 처음에 귀를 뚫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귀걸이를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그맣게 생겼을 때 커지는 양상이다. 그러면 크지 않을 거고 작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